지난번에도 일로 왔어서 잘못 와가지고 다시 돌아갔었어. 제가 사실은 길치입니다. 어쨌거나 삶의 행복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점심 약속이 있어서 나가고 있고요. TTC가 지금 멈췄대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 타나 걷느나 시간이 똑같아서 헬스 통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오늘이 영하 8도 정도라서 추워서 두꺼운 외투를 입어야 되는데 실내 오면 너무 더워. 헬스가 서툴러서 지도 보고 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토론토 선배님이라서 이것저것 알려줬고요. 걸어왔는데 집에 가는 것도 아마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가면서 패스를 한번 제가 이튼 센터랑 패스를 한번 가보려고요. 저는 지금 베스바이에서 내려와서 이튼 센터로 가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패스로 한번 집까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패스가 복잡하기로 악명이 높은데 제가 인천 사람으로서 부평 지하상가도 꽉 잡고 다녔었거든요. 경력직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패스가 있죠. 아마 여기 지하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마 저기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제 기억에는 여기였거든요. 요 끝으로 가야지. 지도를 보니까 이리로 가면 북쪽으로 가는 거고 이쪽으로 가야 남쪽이기 때문에 저는 일로 가보겠습니다. 러쉬를 한번. 여기 샴푸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샴푸 하나 사갖고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원래 쓰는 샴푸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단기 숙소라서 다 썼어요. 지난번에 친구 만났는데 여기 샴푸가 좋다고 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38불이고요. 비싼 것 같은데 그래도 머리털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40대부터는 뚜껑 싸움이다. 30대 때 뚜껑 잘 지켜야 합니다. 머리카락 얇고 머리숱 많이 없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좋은 샴푸 있으면 댓글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바로 이튼 센터입니다. 지하 1층, 2층 엄청 뭐가 많네요. 제가 예전에 요 플로어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 내려가서 아래층을 한번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약간 만남의 광장 느낌이 나는데요. 그 부평역에서 보면은 그 분수대 느낌이죠. 인천 가보신 분들 아시죠? 부평역 분수대, 물 안 나오는 분수대. 이튼 센터의 끝에 왔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오히려 밴쿠버에 있는 패시픽 센터가 더 긴 느낌이고, 이제 이튼 센터 끝에서 이제 패스로 이용해서 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되게 복잡해지는데 정신 단디 차리고 가보겠습니다. 기억나요? 여기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가야 한다. 지난번에 한번 걸어봤는데 기억을 되짚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한다. 아, 여기 토론토에는 세이지 모바일이라는 요 온타리오주에만 있는 저가형 모바일 통신사, 그리고 이 지도를 잘 봐야 한다. 자, 제가 길을 잘못 들었죠? 일로 가야 되는데, 맞아, 기억났어. 지난번에도 일로 왔어서 잘못 와가지고 다시 돌아갔었어. 길이 너무 어려워. 제가 사실은 길치입니다. 맞아, 이렇게 해서 돌아갔었어. 기억나.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안 왔던 거야. 저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요. 여기가 맞나? 잘못. 여기가 맞나? 지도다. 지도를 봐야겠다. 지도 보고 동서남북 방향만 좀 보고 저기 패스 글자 따라서 가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토론토 다운타운에는 고층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건물마다 지하에 이런 상점이나 뭐 푸드코트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거를 다 땅으로 연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새로운 건물이 나오잖아요. 건물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요. 여기만 해도 이 건물만의 이렇게 띠임이 있잖아요. 인테리어가 다르고 그런 걸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기억이 났어. 여기 와봤던 것 같아요. 보시면은 왼쪽으로 하면 킹역, 직진은 유니언, 그리고 오른쪽은 뭔지 모르겠다. 근데 저 패스라는 게 저 맨 오른쪽에 있단 말이죠. 여기 없어. 근데 제가 가야 되는 건 유니온역이란 말이에요. 저 여기로 가야 될까요? 여기로 가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밴쿠버 9년 살다가 토론토 넘어온 캐나다 알렉스입니다. 제가 지금 토론토 생활을 시작한 지 3주차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한 7일 정도 살면서 제가 느꼈던 토론토와 밴쿠버 차이 23가지를 영상을 업로드를 했고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정정도 해주시고 또 추가로 좋은 꿀팁들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토론토에 왔는데 일을 재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반도체 공장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테스트 엔지니어 STS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반도체 회사를 다녔었고 뭐 그 경력 때문에 계속 반도체 회사를 쭉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재택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론토에 와도 이 일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하던 일을 똑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은 똑같아요. 거의 생활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는데, 저는 MBTI가 S 생각을 해도 이게 잘 안 느껴지고 직접 제가 경험을 해야지 제가 와닿거든요. 토론토 올 때도 가기 한 2주 전, 1주 전에도 실감이 안 났고, 심지어 왔을 때도 일주일 동안은 생각이 별로 안 들었습니다. 그냥 휴가 온 듯한 느낌? 근데 이제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관계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이런 외로움에 대해서, 일단 좀 주제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어떤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계신 분입니다. 50% 이상이 캐나다에서 계시고, 또 한국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한 20몇 %, 나머지는 미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호주도 조금 있고. 그래서 대부분 캐나다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캐나다에 살아보셨기 때문에 해외 생활을 하다 보면은 외로움을 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외로움이 잘 없는 편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캐나다에서 처음 한 생활을 하면서 뭐 학교 다니고 영주권을 준비하고 하다 보면 한 3, 4년 정도 영주권 때문에 시간을 많이 썼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외로움이라는 걸 느낄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평일에는 일하느라 바빴고 퇴근해서 거의 기절, 주말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친구 만나고 또 하루는 집에서 쉬다 보니까 그러면 외로움이라는 거를 느낄 여유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는 밴쿠버에서 한 5년 정도 생활하다 보면 친구가 생겼어요. 이게 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일단 해외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해외에 나온 사람들은 친구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친구가 많은 편이십니까? 별로 없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생각난 게, 제가 20살 때 했던 고민은, 제가 놀랍게도 20살 때 친구가 진짜 많았어요. 딱 20살 때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일단은 고등학교 친구들이랑도 그때까지 연락을 하고 있으니까 고등학교 친구들과도 가끔 만나야 됐고, 또 대학교 친구, 과 친구들이랑도 놀아야 되고, 또 제가 속한 동아리 친구들도 있고,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알바 친구들과도 있었고, 이 그룹이 너무 많이 생긴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어디에 무게를 어떻게 둬야 될지가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면 이 친구들이 서운해할 것 같고,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그런 고민은 없습니다. 아무도 날 불러주지 않고 저는 그냥 이 집에 이렇게 박혀 있을 뿐이에요, 제가 나가지 않으면. 그리고 밴쿠버 같은 경우도 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생겼고, 지금 토론토에 온 제 상황은 어떠냐?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몇 명 있어요. 뭐 제가 만나서 밥도 먹고 하는 친구가 몇 명 있는데, 아직까지도 한 번밖에 안 만났기 때문에 뭔가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친구라는 생각보다는 관광 와서 한번 만난 느낌입니다. 다른 동네에 사는 친구들이랑은 안부 인사를 물어보잖아요. 뭐하고 지내? 요즘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고 인사가 많은데 이제는 같은 동네 사는 친구가 됐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랑은 주말에 뭐해?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해봐가지고 이런 얘기가 조금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좀 You know what I'm saying,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랑도 가까워져야 되고, 보통 캐나다 워홀 온 사람들도 친구 사귀는 법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미덥을 나간다던가. 제가 토론토 미덥을 검색을 해봤어요. 오히려 밴쿠버보다 미덥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이 테스트잖아요. 소프트웨어 테스트, 뭐 QA라고도 하는데 QA 미덥이 있습니다, 밴쿠버에는. 근데 토론토는 없더라고요. 오히려 더 큰 도시라서 그런 모임이 활발하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없어서 놀랐고, 한국인 관련된 커뮤니티 모임은 랭귀지 익스체인지가 있었는데 거기 가면은 좀 어린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못 가겠더라고요. 배가 덜 고픈 건가? 닥치고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서 미덥은 좀 못 하겠고, 저 스스로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게 사실 보입니다. 그리고 막상 누가 만나자 그러면은 그게 또 마냥 즐겁지는 않아. 저는 집돌이 내향인이기 때문에 집에 박혀서 누워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또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또 외로운 마음이 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 어쨌거나 삶의 행복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친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친구들과의, 예전에는 뭐 코드가 맞다 이런 말도 쓰고, 뭐 결이 비슷하다 뭐 그런 말을 쓰는데, 티키타카가 잘 되는 친구가 찾기가 어렵잖아요. 저는 내향인이기 때문에 너무 그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들은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너무 기빨리는 거죠. 한 2시간만 있으면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드레인 되는 느낌이라서 내향인인 친구가 좋아. 근데 또 너무 말없고 조용하면은 그건 또 싫은 거예요.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에너지가 그렇게 높지도 않으면서 재밌는 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지금 배가 덜 고픈 거죠. 아직 덜 외로운 것 같아요. 더 외로워야 돼. 그래서 일단은 제가 노력하고 있는 거는 밴쿠버에서 알고 있는 친구들과 한 번씩 연락해서 밥 먹기 요즘에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주말에 약속을 잡으려고 합니다. 저는 캐나다 생활한 지 오래됐지만 주 이동을 함으로써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네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캐나다에 오신 분들이 거의 다 이런 걸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뭐 여기서 초중고를 나온 것도 아니고, 저는 특히 회사가 재택근무이고, 외국인 친구 사귀기는 진짜 좀 힘듭니까? 저도 밴쿠버에서 학교 동창들 있는데 만나지도 않고, 친구들 중에서도 보면은 여기서 대학 나온 친구들도 있는데 여기서 대학을 나왔다고 친구가 또 그렇게 많은 건 아니더라고요. 수업 듣고 집에서 그냥 놀고 하다 보면은 또 외로운 삶이 되고. 여러분들께서는 처음 캐나다를 오셨을 때 친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걸 하셨나요? 뭐 미덥 이런 걸 가셨나요? 제가 참석은 한 번도 못 했는데, 저는 밴쿠버에서 그 액티비티 그룹에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뭐 참여를 한 번도 못 했지만 아마 토론토에도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모임을 조금 나가보려고 합니다. 막상 나가려고 하면은 약간 좀 귀찮은 마음도 있고, 또 새로운 사람들 만나면 낯선 그런 기분도 들고, 그런 낯선 그 기분이 뭔가 기대되는 그런 게 아니라 부담인 게 저는 좀 큰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이 가까워지려면은 억지로라도 몇 번을 만나야 되고, 같은 시간을 보내서 그런 것들이 쌓여야 가까워지는 거니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나가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 저 집 구했습니다. 그 지난번 영상에서 마지막 5번 집이었나? 칼리지 역에 있는 콘도 계약을 했고요. 디파짓도 냈고 이제 3월 중순쯤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짐이 오는 시기랑 맞춰서 이사를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제가 워홀을 23살인가 그때 했어요. 근데 그때도 친구가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주말마다 술을 마시러 나간 것 같아요. 뭐 밴쿠버에 지금은 뭐 홍대 포차라고 있는데, 그때는 포차라는 게 있었거든요. 빨간 색깔 인테리어에. 거기 나가서 한국인 친구들도 만나고 또 그 사이사이에 외국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 가서 영어 쓰고, 그때도 술이나 나가 노는 걸 좋아하진 않았는데, 그 내가 캐나다까지 왔으니까 술 마시더라도 영어 쓰면서 이런 걸 배워야지 라는 생각에 나갔던 것 같아요. 나간 게 포차인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지금도 또 그런 걸 좀 해야 되나. 저는 또 하고 있는 게, 한 번도 만나지 않았지만 인스타그램 친구가 있어요. 인스타그램 친구가 있는데 뭐 인스타그램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도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연락을 주신 분도 계셔서 그분들에게도 연락을 해서 커피 챗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런 외로움에 관련된 영상을 찍으면서 기록을 남기고 있지만, 한 1년 뒤에는 또 제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 몇 명 더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웃긴 게, 그 챗GPT 검색했는데
시끌벅적한 카페에 나가서 혼자 있는 것도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이다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따가 카페 나가서 커피 한잔 하려고 합니다. 진짜 이거 제가 주작이 아니라 챗GPT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맛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니언이 나왔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직 퇴근 시간은 아닐 것 같아서 나왔는데 사람 엄청 많고요. 사람 좀 덜 지나가는 구석으로 왔습니다. 컴퓨터도 갖고 와서 이제 컴퓨터 좀 하려고 했는데 간혹 가다가 진짜 드물게 홈리스가 지나다니거든요. 방금도 누가 쌩하고 뛰어갔어. 그래서 여기다 컴퓨터를 펴고 해도 되나, 여기는 안전한 곳인가 간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서 커피 먹는 이유가 챗GPT에서 사람이 있는 카페에 가면은 외로움을 덜 느낀다, 외로움을 잊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냥 사람들이랑 직접 교류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 지나가는 거, 뭐 일하는 거, 뭐 먹는 것만 봐도 교류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이 교류가 일어난다. 그래서 나왔으니까 좀 더 이따가 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Johnny is good. Usually Johnny is good when you tell him not causing a disturbance, right? I would know how, but Side, determine what's causing it, but Okay. most likely your best solution is to replace the phone because Okay. of its condition. Apple Care, but depending on what we find first.